헤세가 들려주는 나비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비요, 버터플라이. 여러분들, 버터플라이가 헤르만 헤세의 뮤즈였다는데요? 알고 계셨어요? 전 이 책 통해 처음 알았어요. 뭐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이야기하기에도 좀 그런데 워낙 유명하죠. 예, 데미안이죠. 헤르만 헤세, 제 지인 중에 헤르만 헤세 정말 열광하는 친구가 있어요. 문학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더니 좀 의대생이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헤르만 헤세의 흔적을 찾고자 여행을 갔는데, 헤르만 헤세 그 머물렀던 곳, 그 연관되어 있는 곳을, 아무튼 그렇게 마니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연남동에 보면 또 헤르만 헤세라는 이름의 바인지 펍인지 카페인지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샵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비였다. 왜 나왔을까? 헤르만 헤세는 나비 채집에 몰두했던 사람이었다 라는 건 이거 사실이었다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헤르만 헤세만큼이나 나비와의 그 유대감을 이렇게 형성한 작가가 존재했을까?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헤세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 그럴 거예요. 데미안이나 수레바퀴 아래서 뭐 헤르만 헤세의 뭐 모습, 그리고 이때 헤르만 헤세의 뭐랄까 그 작품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거의 생애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아실 텐데 충분히 아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책은 일단 뭐 선집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집이라기보다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속에서 시, 산문, 뭐 소설, 그 작품 속에서 소설은 아닌 것 같고요. 나비가 등장한 부분들을 뽑아서 엮은 책입니다. 책의 처음 부분, 이 책의 서문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책은 또 어떤 다른 이가 쓴 작품의 그 작품의 서문이었나 추천사였나 이렇게 기능했던 글이 실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헤르만 헤세 지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또 이 작가, 한국 작가분 임경선 작가님 추천사격의 글인데 제법 긴 분량의 글이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따와서 이 카피를 만든 거예요. 네, 나비는 헤르만 헤세의 뮤즈, 뭐 이런 거. 헤세의 뮤즈, 나비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헤세가 단순하게 어떤 나비를 막 묘사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헤르만 헤세가 나비 채집에 그렇게 광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비 동판화도 이 안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왜 나비에 이제 좀 주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처음 접근은 헤르만 헤세가 왜 나비를 이런 이유로 나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하면서 동시에 헤르만 헤세에 있어서 나비가 워낙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헤르만 헤세가 추구했던 가치에 대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호기심이 가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흐름도 있더라고요. 나비 채집에 되게 열광을 했다가 어떤 일화를 통해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좀 그만둬야겠다, 약간 빠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후에는 더 이상 나비를 쫓지 않고 나비 자체가 발산하는 어떤 생명의 표현들, 나비가 사실 굉장히 신기한 곤충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 모진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비의 어떤 그 변태되는 과정 자체가 신비하죠. 신기보단 신비하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보여드릴게요. 네. 권진님,
욕심나셨군요. 흔히 나비라면 자유롭고 화려하고 팔랑팔랑한 밝고 예쁜 상상을 하기 마련인데 세상 우울하고 어둡게 굴파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헤세의 양면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진지하게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반짝임과 덧없음에 대하여라고 부제가 담겨져 있군요. 네,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워낙 또 소개글도 짧죠. 겉지가 있네요. 네. 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분량 자체가 굉장히 적네요. 예, 책이 얇아요. 임경선 작가의 추천사 그 일부가 책의 뒷부분에 쓰여져 있고요. 네, 목차 봐주시면 이 보면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같지가 않은 느낌이 좀 들죠. 온통 나비입니다. 나비에 관해 나비, 내생의 가장 이른 날, 공작 나비, 아폴로 모시 나비, 파랑 나비, 네, 인도 나비들 나비 한 번 더 나오고요. 데미안 중에서도 등장합니다. 내가 데미안 읽었을 때 나비 생각나시나요 이제? 이 나비에 관해라는 이 부분에 보면 헤르만 헤세가 자연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글이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표현이고 자연은 한결같이 그 자체로 그림이자 언어이며 총천연색 상형문자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자연을 그대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끊임없이 자연과 싸우기만 한다라고 그 당시의 어떤 세태 비판과 함께 자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점차 나비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나비는 이전에는 잠자는 번데기였고 그전에는 식욕왕성한 애벌레였던 한 동물의 빛나는 절정기인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품고 죽음을 준비해가는 한 형태이다라고 나비를 길게 만연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비 동파나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나비 수집을 하는 소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열대지방 인도,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섬에 서식한다는 무척 크고 다채롭고 화려한 나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듣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신비로운 나비들의 그림을 모아놓은 이 화첩을 살펴보다 보면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인식과 경외심의 전 단계인 크나큰 경탄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서문격이라고도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책을 헤르만 헤세가 편집한 건 아닙니다만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쭉 읽어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책에 대한 기획 의도랄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진집 나비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헤르만 헤세가 추천사를 적었고요. 그 추천사의 글이 이 책의 앞부분에 실려져 있어요. 나비라는 제목의 시가, 헤르만 헤세의 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 나비 동파나가 담겨져 있고요. 네, 데미안 부분은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네, 데미안 중에서 인용된 부분들이 있겠죠? 네. 헤르만 헤세의 마니아분들은 그냥 이 소장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경선 작가께서 헤세의 뮤즈 나비를 만나는 시간인데 이 임경선 작가께서 이 헤르만 헤세에게 있어서 나비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세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유로움이라는 가치와 홀로 설 수 있는 용기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찰나의 가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심이 어떨런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책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김기영 감독의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가 떠오른다고요. 김기영 감독의 한국이 나은 건 아니죠. 김기영 감독의 영화 제가 한 두세 편 정도 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못 본 것 같네요. 왜 떠올랐을까요? 헤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아기자기한 예쁜 책이라고 하시네요. 네, 소장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